무슨 일 있어? 해야지 음소거가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3, 4분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비디오 중지, 음소거 상태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설명회 시작하진 않았고요. 2, 3분 후에 기술적인 점검이 끝나고 다른 준비들이 좀 마쳐지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3분만 기다려 주시고요. 기술적으로 불편하신 점이나 질의응답 하실 사항들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분 정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명이 시작하지 않았고요. 화면이 잘 넘어가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네, PPT 공유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화면 좀 다 돌려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점이나 질문은 채팅창으로 언제든지 그때그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UIC 집중 세미나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스페셜 게스트를 모신다고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언더우드 학부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과 함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영은 들리면 응답을 좀 해주세요. 네, 들립니다. 네. 얼굴이 안 나오나? 저 켰는데. 좋습니까? 갤러리 들어가세요. 아, 네, 됐네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일단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학부에서 이번에 경제학 전공 20학번으로 진입하게 된 남영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입학하고 2학년 되는 거죠. 네, 이제 전공 선택을 방금 마친 상태예요. 아, 방금 마쳤어요? 방학 네네. 중이야 돼서. 네. 우리 작년에 면접 때 보고 거의 1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오늘 잘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 들으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설명회를 자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입시 설명회에 아무래도 초점을 맞춰서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 뭐 내신이 얼마가 돼야 되고 뭐 스펙이 뭐야 되고 근데 오늘 이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언더우드 가는데 뭐가 필요하고 있어야 하고 이런 얘기보다는 언더우드 학부라는 곳이 어떤 거를 공부하는 곳이고 또 이제 들어가서 다니는 입장에서 어떠한 좀 좋은 점,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점, 다른 점 이런 점들을 주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주로 이제 진학 설명에 가까운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준비된 PPT 내용을 한 40분 정도 이제 저랑 요 남영은 학생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후반부에 뭐 질의응답을 좀 받겠는데요. 입시에 관련된 거는 일단 그 후반부에 저한테 좀 주시기로 하고 물론 언더워드 학부 자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우리 영은 학생이 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이제 뭐 저는 뭐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는 그냥 이 정도로 보여드리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좀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 육하원 측에 따라서 오늘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who라 그래서 누가 다니나, what은 무엇을 배우나, 이 커리큘럼이겠죠. how는 분위기는 어떤가. when 해서 방금 이제 전공지를 마쳤다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언제 어떻게 이제 전공지름을 하는가. 이제 1학년 때부터 전공을 택해서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왜 이쪽으로 이제 진학을 했고 어떤 전공을 선택했는지 마지막으로 졸업한 다음에는 어떤 진로로들 가는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뭐 기술적으로 불편하신 점이나 질문 사항들은 그때그때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는 대로 아니 뭐 뒤에 몰아서 함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럼 먼저 UIC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조직표를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영은? 네, 일단은 언더우드 국제학부 안에 또 다른 언더우드가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일단 UIC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단과대예요. 그래서 국제대라는 단과대 안에 언더우드 학부, 하스 학부, 융합사회인문학부와 ICD라고 이제 이과 쪽 전공 계열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주류를 이루는 학부는 3가지가 있고 그중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언더우드 학부, 그러니까 언더우드 국제대학 안에 언더우드 학부에서는 이렇게 5가지의 전공들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하스에서도 아직 제가 하스 친구들도 많이 없기도 하고 하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기도 해서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보시다시피 막 8개 정도의 많은 전공들이 있는데 그러한 많은 학생들이 속해 있는 하나의 큰 단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제일 위에 있는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라는 게 이제 단과대 개념이라서 이제 좀 우리가 익숙한 개념을 하면 뭐 인문대학, 사회대학 이런 데 해당을 하는 거죠, 그죠? 단과대학급으로 네. 해당을 하는 거고 그 아래에 이제 크게 3개 학부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제 UD 언더우드 학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국내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언더우드 학부는 이제 21학번부터는 전부 그러니까 계속이죠. 어쨌든 계속 특기자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고 하스 같은 경우는 이제 21학번부터는 전부 학생부 종합전 넘어왔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AS는 이제 Asian Studies Division 아시아학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TAD라는 건 보통 테크노 아트라고 학부라고 불리고 ISSD는 뭐 사회복합 계열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ISED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약간 자연대 내지 공대가 융합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은 여기 이제 약자로 돼 있는데 이 5개 전공들은 각각 어떤 전공들이죠? 일단 이콘이라고 써 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제학과이고요. IS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전공하는 학생들이 International 다니고 있는 Studies. 거고, 네. PSR 같은 경우에는 정치외교학이라고 하시면은 쉽게 설명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CLC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전공인데 일단 비교, 문화, 문학 같은 굉장히 큰 broad한 음,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LSBT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적은 인원을 뽑고 있고 언더우드 학부가 일단 문과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도 이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단 생명공학 쪽 전공하시는 생명공학, 이과기라고. 네, 라이프 사이언스 앤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쪽이죠. 그러니까 네, 10명 정도밖에 안 돼서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작아요. 선발할 때 아예 그래서 따로 뽑습니다. LSBT는 네, 처음부터 지원을 따로 받고 요 넷은 이제 뽑을 때는 같이 뽑아서
2학년이 되면서부터 전공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큰 책에 국제 대학이 있고 여기에 있는 한 학부로서 언더우드가 있는 것이다. 보통 혼용해서들 보통 말씀하시고 많이 이제 혼동을 하시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다니라라고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기로 하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뭐 UIC 재학생 전체가 있고 UD 재학생 전체가 있는데 비율이 좀 다르네요. 영은 이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언더우드 국제 대학 큰 단과대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하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스나 글로벌 인재학부라고 해서 또 따로 뽑는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고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 언더우드 국제 학부, 그러니까 국제대 안에 UD는 외고 학생들이나 국제고 학생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특목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해외 학생들이 있고 해외에서 아예 외국인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해외 특례, 12특례 아니면 3년 특례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이나 초중고 과정을 밟고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영어에 능통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짜 완전 외국인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 위주의 수업보다는 영어나 이제 다른 언어들 위주로 가르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해외 대학 같은 개념의 그런 리버럴 아츠 컬리지 느낌을 지금 뽐내고 있는 국제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보면 UIC 전체로 보면은 이제 뭐 해외고가 이 정도로 상당히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인재학부가 있어서 아마 그런 거겠죠, 그죠? 글로벌 네. 인재학부가 있어서 근데 UD로만 좁혀 오면 오히려 해외고 비중은 좀 떨어지고 국내고에서 뭐 외고라든가 자사고 같은 비중 올라간다. 그러면 수업은 요 UD만 영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UIC 전체가 다 영어로 하는 거예요? 일단 UIC 전체가 대부분의 그 과목들은 영어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UD 내에서도 많은 전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공별로 또 영어를 더 많이 쓰는 전공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전공들이 있고 교수님들도 외국인인 교수님들이 많은 전공이 있고 아닌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전공 선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근데 네, 말씀하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한국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언더우드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강의들 아니면 대부분의 강의들은 이제 영어로 진행된다고 알고 오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전공별로 뭐 한 2개에서 4개까지는 한국어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나요? 맞죠? 네, 맞아요. 경제학과나 그런 그거 외에는 전부 학생들이 영어 많은 강의를 건, 들어야 네. 한다. 여기 제2외국어에 능숙한 학생들이 많다라는 좀 이 언급이 있는데 뭐 이걸 좀 확인할 기회가 있나요? 음, 이게 만약에 저도 지금 특목고를 다녔던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커뮤니티나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영어가 편하면 훨씬 더 학점을 따기 유리한 그런 과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 원서 읽는 거나 아니면 영어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많이 쓰지 않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들이 이제 영어 에세이를 매주 써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도 합니다. 본인은 이제 행정적으로 분류를 하면 전국 자사고의 국제계열 출신인 거죠. 네, 네, 일단 그건 좀 국제반죠. 들으시는 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죠. 무엇을 배우나 기본 커리큘럼 공통이 있고 전공이 있고 선택이 있네요. 그래서 뭐 전공하고 선택은 알겠는데 공통은 뭐죠? 공통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단과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필수 교양이라고 필수 생각하시면 교양.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일단 네. 그런 필수 교양들 중에서 뭐 다른 뭐 생명대나 문과대 친구들이 듣는 글쓰기라는 과목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 Freshman Writing Intensive Seminar라고 똑같은 아니면 비슷한 과정을 이제 영어로 듣는 그런 교양들인데 훨씬 더 세분화돼 있고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고 있는 교양 과목들이 많이 편람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쓰기라든가 아니면은 몇몇 개 한 대여섯 개 정도의 교양들을 들으면 1학년 때 다 끝나는데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갈수록 더 국제학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아니면 세계적인 뭐 관점을 키운다든지 그런 과목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이 현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수교양이라고 보면 양쪽으로 굉장히 많네요. 다른 전공들에 네. 비해서 훨씬 많은 필수교양 과목들이 있고 졸업을 위해서는 이제 언더우드가 126인데 LSBT는 135다. 이게 좀 더 많이 들어야 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총 네, 크게 세 종류. 자, 그럼 이제 공통 커리큘럼 한번 가봅시다. 뭐 과목 이름들이 다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원래 사실은 다 영어로 쓰여 있는 과목들인데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온 과정에서 약간 조금 생소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글쓰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른 단과대에서 그냥 글쓰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평적 논증이라는 거는 critical reasoning이라는 과목으로 그냥 논리학 배우는 과목. 그리고 논리학이고 연구 디자인 얘도 이제 연구하는 리서치 방법. 디자인이랑 메서드를 네. 배우는 거고 이걸 다 기초적으로 들어야 논문 돼요? 써야 되니까. 졸업할 때까지? 네. 어, 국제대학에서 특히나 UD 같은 경우에는 음. 하스나 LSBT는 뭐 그중에서 제외되는 과목들이 있긴 한데 저희 이콘, PSR, IS, CLC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야 합니다. 몇 번씩 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이 기독교회는 채플이랑 다른 거죠? 또 따로 듣는 거죠? 아, 네. 채플은 진짜 전교생, 의대생 포함해서 아, 전교생이 다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음, 기독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들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이 언어라는 건 이 세 언어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건가요? 세 언어 말고도 독일어나 러시아어까지 아, 포함되는 걸로 이제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한 17학번, 18학번까지는 중국어, 일본어만 됐는데 이제 네. 다양성을 인정해주기로 했는지 아, 더 많은 언어들이 이제 포함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스페인어를 했었나요? 네, 편하겠네요. 전 스페인어 했어요. 이게 혹시 졸업할 때 그러면 뭐 네. 영어 인증 점수가 몇 점 이상 있어야 된다거나 뭐 이 제2국어 뭐 인증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졸업 규정이 있나요, 혹시? 졸업 규정으로는 없고요. 일단 저거를 한번 듣고 패스를 해야 돼요. 패스라는 거는 F가 아닌 다른 학점, 레터 그레이드를 F가 아닌 다른 그레이드를 받으셔야 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게 공통 커리큘럼이고 그래서 네, 여기 설명이 나오는군요. 다른 거 통합적으로 행하는 이제 할 것인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리버럴 아츠 컬리지를 표방하는 곳이다. 네. 이 얘기가 재밌었는데 UIC의 높은 학비를 내는 것이 CC 때문이다. 학생들이 이렇게도 네. 생각을 하나요? 보통은 이제 인식 자체가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온다는 인식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금수저 학과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런 이유 이렇게 소문이 도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일단 비교적으로 CC 공통 커리큘럼 자체가 소규모 강의예요. 여기서 써 있듯이 25명 이내의 소규모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을 필요로 하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 아니 모든은 아니고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원어민 교수님들이어서 그분들 이제 초빙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고 또한 강의 퀄리티가 그렇게 다른 단과대 교양들보다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뭐 부모님들 나는 대학 다닌 지가 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게 25명이 소규모 강의면 그럼 요새 그 연세대학교 다른 강의들은 교양 강의들은 다 정원이 많아요, 훨씬? 제가 저번 학기에 이제 영화 A라고 엄청 대형 강의를 들었었는데 180명 정도가 있어서 180명. 교수님과 이제 컨택 한번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대형 강의들이 있어요. 이 되게 적은 것이고 네. 이 과목들은 신촌에서는 안 열리나 봐요? 신촌에서 열리기는 하는데 일단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글쓰기, 영어 글쓰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수의 과목들만 열리고 그거를 수강 신청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일단 송도에서 많이 다 끝내놓고 오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절 학기나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듣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절에도 열리기는 열려요. 계절에도 열려요. 근데 그것도 송도를 가서 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전문 용어로 나온 것 같아. 리송? 리송은 뭐예요? 리송은 이제
UD 국제학 언더우드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학년 동안 공통 커리큘럼을 송도에서 끝내고 이제 신촌에 가서 나머지 전공 수업들을 상경계 학생들이랑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촌으로 옮겨간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전공 수업을 갔는데 제가 끝내지 못한 CC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듣기 위해서 또 이제 송도를 일주일에 2번씩 통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리턴 투 송도라고 해서 리송이라고 합니다. 리를 따서 리송이라고 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CC는 대부분 송도에서만 열린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과목 소개들이 나와 있는데 그럼 본인이 이 중에서 좀 1학년 때 좀 가장 재밌었던 과목이랑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어떤 걸까요? 여기 그 슬라이드 뒤에 넘기시면은 또 되게 많은데 일단 제가 아직 되게 많네. 예. 일단 1학기 때 1학기 2학기 공통적으로 들었던 과목들 이 CC LHP라고 해서 월드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이 월드 시리즈가 월드 리터레처, 히스토리, 필로소피 그러니까 문학, 역사, 철학 과목들을 3개 중에서 2개는 선택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악명이 높아요. 학점도 굉장히 짜게 주시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워크로드 그러니까 학업량이 굉장히 빠듯하기로도 유명을 해서 이거를 저는 1학기 때 몰아서 들어놨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매주 읽어야 수정해야 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원서들이 많아서 이제 네, 그 정도 학점은 아니지만 A뿔을 받기 굉장히 힘든 수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드가 그래서 세대는 게 뭐 어사인드 리딩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과제가 많은 거예요? 일단 저희가 비대면 학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CC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위주나 에세이 위주의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본다기보다는 이제 보고서를 쓰거나 에세이를 써서 제출하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에세이를 요구하시는 게 엄청난 수준의 에세이를 요구하시기도 하고요. 매주 읽어가야 되는 원서, 챕터별 원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서 현장 수업에서 이렇게 줌 수업에서 발표해야 되고 토론해야 되고 그런 일주일 동안의 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본인은 그 고등학교 때 국제계열 쪽에서 그래도 다른 국내고 학생들보다 에세이를 이렇게 쓴 편이잖아요. 네. 그런 게 그래도 좀 상대 좀 편했나요? 그래도 좀 뭔가 힘들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것보다는 훨씬 덜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Freshman Intensive Writing Seminar 첫 번째 페이지에 있었던 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에세이 낼 때 그 해외 대학 원서 쓰거나 그런 에세이 쓸 때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술술 써지는 편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지만 또 이제 대학교 수준이라는 게 약간 있으니까 고등학교에서 읽었던 것들은 약간 좀 쉬운 문학들 그런 거였다면 이제 여기서 읽는 원서들 같은 경우는 정말 교수님들이 읽는 책들이고 그런 수준 높은 책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통 커리큘럼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대형 강의도 있긴 있네요, 그죠? 웨스턴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은 필수여서 네, 한 번씩 들어야 돼요, 한 학기에. 그리고 그럼 이제 UIC 세미나 이것은 토론 토의형 수업 이것도 뭐 되게 많네요. 이것도 다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저희 국제학부 그러니까 언더우드 국제학부 UD 계열 학생들은 정말 많이 들어야 돼요. 저기 적혀있듯이 졸업 필수 요건으로 세미나 4개 이상을 수강해야 되고요. 하스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2개만 수강해도 되는데 이 세미나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3 월드 시리즈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저도 2학년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미나를 못 듣고 있는데 이제 매 학기에 하나씩 들어야 이제 졸업을 하죠. 근데 이 세미나를 한 학기에 하나만 듣는 것도 되게 벅차다고 선배님들이 말씀하실 정도로 CC 중에서 굉장히 제일 초고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학년 이후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1학년들은 이제 그 전 CC들이고 이제 세미나 같은 경우는 신촌에서 많이 열려요. 그래서 신촌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공을 한번 가보죠. 본격적으로. 이콘이 나와 있네요. 본인도 이걸 택했다고요? 네, 저는 이콘 전공을 택했습니다. 이번에. 이 전공들을 많이들 택해요. 어때요? 비율적으로 보면?
일단 제가 듣기로는 거의 40% 이상의 학생들이 이콘으로 진학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상경계열 학사가 경제학사가 졸업장에 같이 찍혀서 나오는 이득이 약간 있습니다. 다른 뭐 IS, PS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졸업장에 언더 독자학부라고 찍혀 있는 반면에 이콘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와 같은 학사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더 이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어 강의가 4개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경제학과 수업을 들으면 근데 필수는 그러니까 전필은 또 6개로 제일 네. 많네요. 언더우드 중에서는 서울 많이 개설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유가 되나요? 뭔가 영어를 상대적으로 좀 덜 쓰는 전공이다. 이게 상경계열 학생들과 이제 섞여서 많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어 강의도 굉장히 많이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영어에 그 포커스되는 비중이 조금 비교적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 자체도 PSR, IS, CL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국인 원어민 교수님들을 초빙을 많이 해오는 반면에 이콘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경계열 교수님을 그대로 모셔서 이제 영어로 한국어 교수님들한테 영어 강의를 하라고 이제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들조차도 영어를 되게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힘들겠네요. 원서만 읽으면은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영어가 덜 중요한 그런 수업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학 과목들을 최대한 피해서 수학 신청을 한다? 일단 경작을 하는데 수학을 피한다? 저 스스로도 조금 수학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런 태클을 타고 있는 학생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다른 PSIR, IS, CLC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수학 과목들 듣지 않아도 되는 전공들이 많아요. 근데 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 과목들 보시면은 통계학, 인문, 경제, 수학 이런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과 학생들이 듣지 않았던 미적분학, 원투 이런 과목들을 거의 한 학기 중간고사 분량이 한 번에 다 나가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속도로 교수님들이 많이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를 먹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통계학, 인문이나 경제, 수학 같은 조금 고난이도 과목들을 지나치고 나면 이제 전공 선택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법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국경제론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볼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그 과목들을 계속해서 수강을 하게 된다면 이제 수학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한 40% 정도 학생들이 이쪽을 택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더 봅시다. 자, IS는 국제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작년부터 다니는 친구도 이 얘기해도 했었는데 멋진 교수님들이 많다. 이제 실명이 거론이 되네요. 이분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분이에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촌에서 강의를 안 하신다는 소문도 있고, 펠람에서 사라지셨다는 소문도 있긴 한데, 일단, 대부분 이 존 델러리 교수님 아니고서도 원어민 교수님들 중에서 IS 전공을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멋진 교수님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뭐 이쪽은 아무래도 리딩과 에세이 비중이 높고 전필은 2개밖에 맞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이름들이 다 뭔가 약간 매력적인 그런 과목들이 좀 많이 있네요. 진짜 강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쪽에 가면 영어가 유창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아무래도 리딩과 에세이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국제 쪽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국제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학을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학머리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국제기구나 이제 말을 잘해서 IS에 가고 싶다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정말 문과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요
연대 로스쿨 간 친구 하나가 요 IS를 음, 전공을 하고 올해 졸업하면서 연대 로스쿨에 붙었는데 자소서 쓸 때 보니까 이제 이런 국제법 입문이라든가 국제기구 법 같은 것들이 로스쿨에 좀 연결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런 연계성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PSIR 정치외교학으로 왔는데요. 여기도 한국어 강의를 4개까지 인정을 해주네요. 인정을 해주는 네. 거고, 여기 또 전필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들으면 전선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2000번대, 3000번대, 4000번대? 이게 1000, 2000, 3000, 4000이 그 학년을 나타내는 지표라서 아, 네, 이제 2, 1학년들이 3, 4학년. 네, 음, 네. 아, 좀, 2학년들이 들을 수 있는 전선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음, 내려와서 위에 거 먼저 들어도 되는. 아, 그런 면에서 이제 있을 것이고, 네,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로스쿨이나 그죠. LSAT은 이제 미국 로스쿨 시험이죠. 그런 때 네, 준비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택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과에 비해서 단합력이 높다. 아, UIC에서 단합력이 높다는 얘기 굉장히 생소한데 이게 뒤에서 좀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과대 정치외교학과 연정인 행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전반적인 커리큘럼은 정외과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네.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고요. 또 저도 외교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을 좀 받네요. 그 다음 갈게요. 네, CLC. 참, 그걸 안 물어봤네요. 그러면 경제학 전공하나 40번 정택하고 국제학 쪽은 얼마나 돼요, 비중이? 국제학보다 PSR, 국제학이랑 이콘이 제일 주류라고 이들이 할 수 메이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정말 저기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니까 PSR에 관심, 정치 외교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문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각자 선택해서 조금 적은 비중의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고도 합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CS가 가장 적게 선택한다 그러는데 여전히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도 전필은 따로 없고 소규모 수업이 많이 있고 인문학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이게 정말 CLC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 아니면은 국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이제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문과 계통의 학과들이잖아요, 전공들이잖아요. 근데 CL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이게 문학적인 소양이 있거나 그거에 굉장히 관심 있는 학생들이 가는 선택하는 전공이기 때문에 이쪽에 굉장히 집중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막 어렸을 때부터 고전 문학이나 이런 문학 소설들 즐겨 읽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딱히 정해져 있는 틀이라는 게 없는 전공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제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들이 딱딱 정해주는 테크 같은 거 아니면은 이 음, 과목, 이 과목, 이 과목 이렇게 들어라 하는 그런 음, 진로 설계 같은 게 다 되어 있는 반면에 CL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유분방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음, 그 수업을 이제 주구장창 듣는 거고 이 교수님이 정말 마음에 든다 아니면 이 교수님의 사상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이 교수님의 수업들을 다 따라서 듣는 거고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개성이 넘치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정말 그러니까 문학 공부를 하고 음. 싶어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종종 등장하고 있는 테크라는 용어는 이제 조금 해설을 하면 음, 이제 흔히 뭐 무슨 트랙이나 코스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이쪽은 그렇게 고정된 어떤 뭐 수강 과목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혹시 추가 질문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하기로 하고요. 뒤에 내용이 꽤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분위기는 어떠한가? 그래서 이제 보통들 걱정하시는 게 이런 이제 대형 학부가 되게 되면 분위기나 이제 네트워킹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이제 걱정했던 것 이런 얘기 나오네요. 모래알 유디다. 라고 이제 그래서 상대적인 모래알처럼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걸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요, 실제로? 제가 아직 대학 음, 생활을 많이 즐기지 못한 편이라 사이버로만 아직은 있죠. 네, 지금 거의 비대면으로 어,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네. 만나봤자 다 계속 만나는 친구들만 만나기 때문에 모래알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뭐 지방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올라와서 친구들 많이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면접 학원이나 이렇게 끼리끼리 소개해서 만나고 서로서로 만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또 단단히 뭉치기도 하더라고요. 유디끼리. 한 번 뭉치면은 대규모로 뭉치기도 하고.
여기 그래서 뭔가 전설처럼 써 있네요. 1학년 송도에서 네, 함께 지내며 소속감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제 20 학번들한테는 이 송도 시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갔죠, 그죠? 저 그래서 이제 이때 좀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기 놓쳤다. 그리고 UIC 님체 전체를 12개 반으로 나눈다. 그럼 여기는 뭐 UD, 하스, ISED가 섞여 있나요? 네, 다 섞여 있어요. LSBT, ICD까지 다 합쳐져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도 외국인 학생들도 있는 있고, 그래서 이제 반이고요. 여기에 반에 따라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고, 뻔선, 뻔후라는 거는 이제 다른 학번에, 그러니까 다른 학년의 같은 학번 선배. 그죠? 윗학번에 아, 같은 학번 선배랑 밑에 이제 후배가 들어왔네요. 음, 그렇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어서 그래도 만약에 이 뻔선 번호 제도가 없었으면은 아는 선배 정말 한 명도 없이 2학년 올라갈 뻔했는데 음, 이제 이 제도 덕분에 그래도 아는 선배들 생기고 어떤 과목 들어야 되는지 수강 신청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뻔선하고는 뭐 밥약도 하고 그래요. 밥 네, 먹는 약속. 밥약이랑 이제 음, 보은이라고 하죠. 보통 선배가 뭐, 한번 사주면 이제 신촌 가서 밥 다시 사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걸 하긴 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일단 네, 못했어요. 한번 만나기로 약속만 하고 다들 못 만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네트워킹이 되고 있고 지도교수 한 분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쪽 전임 교수님이 안 계시지 않아요? 언더우드는? 전임 교수님이라기보다 이제 RC101이라고 전체 언더워드 음, 그러니까 국제대를 총괄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세요. 정말 몇 분 안 계셔서 그분들한테 이제 오피스아워에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거의 티켓팅 수준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촌 그렇지만 셔틀 타기보다 네, 어렵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 번 약속을 잡고 이제 계속 찾아뵈면은 또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눈에 띌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소속감들은 키워가고 있는 것 같고 자 전공 선택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1학년 2학기 후에 그럼 네. 이제 겨울방학 때 하게 되는 거예요. 2학기 기말고사 마치고 나서 이제 공지가 뜨면은 가서 이 시기 내에 전공 유명한 거죠. 선택을 해라 하면은 하면 되고요. 이게 약간 선착순이나 뭐 학점순이 아니라 정말 음. 자기가 원하는 그 전공을 선택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별로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럼 뭐 이것 때문에 1학 학점을 잘 받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네, 전혀 그럴 필요는 선착순도 없어요.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미뤄도 되나 봐요. 3학기나 4학기 네, 끝나고도 할 수 있나 봐요. 일단 국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UD 내에서의 모든 전공들은 거의 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1학년 때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 투 PSR과 인트로 투 이콘 다 같이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아직 내가 무슨 전공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하스 과목들의 인트로덕션 수업까지 듣는 학생들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아직 뭘 하고 싶은지 정말 확실한 계획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에 걸쳐서 이제 입문 과목들을 여러 번 듣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다음 학기에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제 선택 후에 만약에 '아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다른 전공 필수 과목들을 듣고 나서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딱 한 번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바꿀 줘요. 수도 그래서 있고. 이콘을 선택했는데 PSR로 가고 싶으면 한 번 정도 봐주는 것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또 뭐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복수 전공 같은 것도 음. 그러면 복수 전공이 UD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UD 학생들은. UD 학생들 이제 다른 단과대랑 복수 전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교적으로 정말 쉬운 게 UD 내에서 복수 전공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단과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UD 이콘인데 경영학과를 복전하고 싶다 하면은 학점 컷이 얼마다 아니면 면접을 봐야 된다 이런 제약들이 조금씩 걸리기 때문에 UD 내에서 복전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힘들어지고 UD 내에서 그러니까 국제대 내에서 이제 복전을 하려면 거의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기에 맞춰서 저기 전공 복수 전공 신청 캠퍼스 내 복수 전공 신청 이거를 선택하셔서 시기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수업들은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연대 문과에서는 이제 경영 쪽인 기가 높고 실제로 복전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언더우드 이콘이 이제 주전공인데 내가 그 복전으로 경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그 다른 학과 학생들이랑 이제 똑같이 컴페티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학점 경쟁이든 네네. 인터뷰를 봐야 되든. 오케이. 그럼 그 반대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경영학과 학생이 나는 그 언더우드 학부 이콘을 복전으로 하겠다. 네.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언더우드 국제 이콘 말고 LSBT나 IC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소문이 나고 뭐 취업률도 뭐 올해는 아니어도 그 전과 전전해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뭐 응용통계학과 친구들이 ICD나 LSBT를 복수 전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ICD, LSBT 복수 전공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진입 장벽을 거치고 전공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복수 전공은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본인이 이제 UIC를 갔던 이유랑 그다음에 왜 이콘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UIC를 갔던 이유는 뭐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자면 저는 특목고 중에서도 국제 계열 반에 소속되어 있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정시나 수시를 공부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죠. 공부 자체를 이렇게 막 즐겨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장점이었던 영어를 살릴 수 있는 학과를 찾고 그런 인재가 돼 보자 해서 이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과를 찾다 보니까 UIC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UIC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보니까 정말 해외 대학 시스템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입시 절차도 해외 대학이랑 조금 비슷한 좀 약간 자유분방한 그런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입시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제 그 미래에 대한 제 직업이나 전망 같은 거를 따져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제 스스로도 영어에 약간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을 따라갈 자신이 있었고요. 계속 이제 취업할 때도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메리트인 영어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 영어 수업과 영어 원어민 교수님들과의 소통과 그런 인맥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UIC를 선택했던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C의 경우에는 다른 교양 과목들보다 그러니까 한국어 강의의 교양 강의들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더 교수님과의 포커싱이 더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 아래에서 배우고 그런 교수님들한테 이제 취업 걱정과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하게 되면 더 이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UIC를 선택했던 것 같고 이제 국제 대학이다 보니까 취업할 때도 영어라는 거는 제가 굳이 나서서 어필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UIC를 선택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어 학생이나 보통 UIC를 선택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쭉 종합적으로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이콘을 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보통 사실 제가 이 설명회를 작년, 재작년에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좀 누적돼서 이제 각각 그 학생들의 이유를 취합해놨던 건데, 네, 좀 이게 새롭게 나온 내용이 있네요. AP 마이크로 매크로를 따면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대학교들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는 AP 공부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AP를 여러 과목을 들어놨었는데 그중에서 AP 마이크로 이콘과 매크로 이콘은 다 따놨었는데 이거를 이제 5점을 받아 놓으면은 전공 과목 2개를 면제해 줘요. 그니까 최대 9학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중에서 전공 과목은 6학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매크로 이콘을 다 들어 놓은 상태니까 이제 전공 과목들을 들을 때 이 2개 위시경제학 원론과 거시경제학 원론을 안 듣고 이제 바로 다른 전공 선택 과목들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콘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경제학사가 함께 이제 졸업장에 시킨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고, 그 혹시 오해가 또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입시 과정에서는 이제 이 1학번부터는 연세대학교가 명시적으로 AP나 토플 점수는 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입시 자체에서는 뭔가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입학 후에 이제 과목들을 이제 뭐 AP 자체가 그냥 선수 과목이니까 면제되는 효과는 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6학점을 걸고 갈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마지막 진로, 이거는 이제 뭐 본인을 포함한 또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데, 여기 이제 작년까지는 없던 데이터가 나왔네요. 이 취업률은 어디서 소스가 나온 거예요? 이거 대학 알림이라고 음, 그 통계학과 학생들이 네.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져와 보니까 다른 네. 문과 계열 일반 상경 계열 학생들보다도 훨씬 저희 음, 유디유콘 취업률이 뛰어나다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원래 이 굉장히 제일 높네요. LSBT나 네, 경제학이 최고예요. 그리고 LSBT도 원래 100% 정도 다 됐었는데 올해 졸업한 선배님들이 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조금 부진했었나 봐요. 이 LSBT는 혹시 어디로 취업을 한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 전공을 살리면? 일단 외국계 기업,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굉장히 기업, 많이 진학을 하고 약 제약회사들 제약회사들, 많이 데려간다고 파마주들. 들었어요. 아, 그쪽에서 인기가 있겠군요. 이게 이제 한 4, 5년 전까지는 이제 의전이나 이제 피트를 보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쪽은 없고, 그쪽 취업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역시 뭐 경제학 쪽이 상대적인 비율은 높게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 외국계 기업, 스타트업, 뭐 로스쿨도 꽤 가는 것 같고, 법 쪽에 네. 국제기구, 대학원들도 가고, 대학원은 이제 여기서 뭐 다른 일반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이제 국제대학원도 있으니까 국제대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유학들도 좀 가요? 주변에 얘기들을 들어보면.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해외 로스쿨 음, 진학하시는 선배들도 굉장히 많고요. 로스쿨 말고도 MBA 가시는 분들도 아, 많고, 그냥 뭐,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문직을, 전문적인 대학원들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저기에 써있지는 않지만 이제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오케이.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요새 AICPA도 좀 한다고 해요? 미국 회계사? 아, 네. 저희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도 저희 아, 같은 경우에는 음,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이 AICPA만 갖고 저희 음, 음, 국제학부 선배 중에서 AICPA만 갖고도 이제 삼진회계법인을 가셨다든지 음, 음, 이렇게 영어 메리트를 써서 AICPA와 함께 어, 합치면은 최강이잖아요. 이제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그렇죠? 영어도 되니까 물론 KICPA만큼 그렇게 엄청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래도 AICPA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공부를 하고 다른 스펙트를 갖춰서 이제 회계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권 외국계 아니면 컨설팅 회사들도 많이 진학이래 많이 가시는 취업을 걸로 한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AICPA가 이제 한동안 가성비가 높은 라이센스라 네, 꽤 인기가 있다가 조금 뜸했었는데 다시 요새 좀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이 제일 높다. 자, 그다음 기타 오해와 진실 Q&A가 좀 있는데 UD는 송도 1년, 하스는 송도 4년.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어서 이제 하스보다 UD가 선호되는데 아닌가요? 일단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왜냐면은 자기 하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 이제 신촌에서 3, 4학년을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만약에 보통 학생의 경우 그냥 송도에서 들을 거 다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다 듣는다 하면은 3학년까지는 이제 송도에서 다 듣는 게 원칙적으로 권장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신촌에서 더 많은 수업들을 다른 학생들과 같이 듣고 싶다 하면은 이제 신촌으로 옮겨와서 음, 3, 4학년을 바쁘게 보내는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유디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 수업들이 이콘이나 PSIR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상경 계열이나 정외과 학생들이랑 같이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 많아서 신촌에 열리는 수업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송도 1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어요. 거기 그 하스라는 전공에 있는 뭐 QRM이라든가 이런 과목들이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은 신촌에서 많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국제 캠퍼스에서 많이 열리는 것들을 들어야 돼서 송도에 있는 편입니다. 대부분. 상대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전공 수업들이 이제 송도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월수나 화목으로 이제 뭐 몰거나 아니면 아예 뭐 맞죠. 특정 학기에만 몰거나 이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송도 네. 쪽으로 그렇게들 하는 경우가 있군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들을 많이 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 영어 강의를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음. 1년 다녀본 입장에서 해줄 만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정말 교수님 바이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에 따라 다른 것도 맞지만 제가 CC만 일단 들은 입장에서 CC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어 강의인 거는 맞아요. 모든 CC 과목들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월등해야 되는 과목들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었던 Freshman Intensive Seminar 글쓰기, 영어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었던 교수님은 한국인 교수님이셨고 오히려 몇몇 외국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영어가 좀 불편하셨던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한국 국내고 학생들은 오히려 한국 정서에 여태까지 배웠던 영어의 스타일로 글을 써서 내면 더 높은 학점을 받았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선배들의 조언을 받고 만약에 영어 부족하면 이 교수님을 들어라 꿀강이다 학점 잘 주신다 하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엄청 높은 퀄리티의 명강을 듣고 싶으시다 하면 학점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어려운 정말 원서만 읽는 그런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게 노트나 뭐 저기 스크립트가 돌지 않아요? 요새 거의 노트북을 받아치잖아요, 강의를. 그럼 강의 못 알아들어도 그거 구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때요, 그건? 이게 제가 들었던 국내 한국인 교수님이 하시는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족보에 따라서 족보라기보다는 교수님이 매번 하시는 스타일이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게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어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되게 프리하시다 보니까 외국인이시기도 하고 준비하시는 주제들이 그때그때 다르고 과목들도 막 다르시고 그래서 조금 그걸 스크립트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UIC는 더블 튜이션이다. 기호 입학이다. 한 학기에 680만 원이나 해요? 이게 약간 거의 의대생들이랑 비슷한 학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연세대학교 내에서 거의 두세 번째로 높은 학비를 내고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수님들한테 많은 저희의 등록금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소규모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과대 아마 다른 데는 보통 한 400 후반? 중후반? 네, 그 정도로 400 알고 있는데 정도였던 것 거기보다 1.5배 정도 일단 등록금을 내는군요. 그 다음에 연세대에 대해서의 인식이 좋지 않다. 어때요? 이건 아직도 뭐 이런 얘기가 도나요? 이게 제가 오프라인으로 학교를 안 다녀봐서 이제 다른 단과대 학생들을 안 만나본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에브리타임이라고 이제 익명 커뮤니티 앱을 보면 간혹가다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올라와요. 싸우잖아요, 막. 국제대, 네 맞아요. 국제대는 금수저학과다. 금수저는 돈 내고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해외고 학생들이 돈을 많이 내고 들어온 학과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긴 한데 저희 국제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다 저희 아웃풋이 부러워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솔직히 실적을 놓고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시 실적을 놓고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 바예요. 왜냐면은 정시의 비중이 낮다 보니까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노력을 좀 폄하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의 퀄리티나 이렇게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과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질타를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동아리에 갔을 때 뭔가 약간의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모둠 활동 갔을 때 뭐 뒷말이 돈다든가 뭐 그 정도로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동아리를 안 하기도 하지만 할 수가 없었죠. 네, 다른 단과대 학생들을 간혹가다 만나면은 이번에 너네 졸업생 선배들 굉장히 잘 갔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오히려 저희 영어 잘하는 거 그리고 원어민 교수님들과 소규모 강의 듣는 거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준비된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네, 여기 뭐 U 언더우드 학부에 대해서 혹은 UIC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영은 학생한테 좀 주실 수 있는 질문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진학 설명이라고 열심히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래도 또 입시가 궁금하시면 질문들을 주시면 그건 제가 혹은 뭐 영은 학생이 답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질문이 좀 들어올 동안 채팅창으로 영은 학생 잠깐 쉬게 하고 제가 몇 가지 좀 공지랑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3, 4분 정도 되니까 그동안의 채팅창에 뭐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익명으로도 가능하시니까. 먼저 이제 이렇게 설명회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계신 설명회는 연세대 UIS 집중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매월 4주차에 제 입시 밴드하고 연락처 있는 분들께 좀 연락드리고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언더우드에서 말씀드렸고 아마 다음 달에는 이제 또 하스 AS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쭉쭉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 뜯어보기는 이제 고1은 해당 사항이 없고 고2, 고3만 지금 해당이 있을 텐데 이거는 4주차마다 진행하는데 이건 이제 내일 오전에 경영 경제 계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건 아마 제 문자나 밴드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줌 링크 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우리 지난주에 연대 하루 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서울대 일반 전형 갈 거고요. 그리고 뭐 학과별 독서 노트는 이제 첫 주에 원인학원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생기부 관련된 세미나도 네, 2주차에 강대 말미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있는데 지금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부터 계속 안내를 드렸었는데 일단 이 계열별로 비교과 풀 패키지 하는 반, 경영경제, 어문국제, 정외국제에서 지금 4번 진행했고요. 아직 4번 남아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 연락처는 PPT 제일 앞에 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말 생기부, 네, 혹시 뭐 컨설팅 원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 고위반 같은 경우는 요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6번으로 일단 짰고 요거는 2번 진행됐고 4번 수업이 남았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하시고 상경 미디어 계열 중심으로 일단 많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또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예비 고1들이 있으시면 여기 이제 요 프로그램 이제 저랑 해당 고교 출신 스카이 재학생이 매칭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내신이라든가 수행평가, 학교생활 상담 같이 관리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내가 뭐 H 자사고를 나왔고 연대 언더우드를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면 말씀을 해주시면 오늘 함께 했던 예를 들면 영은 학생처럼 그럼 고등학교를 나와서 언더우드를 간 학생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요거는 매년 해보면 고1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락 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PPT에 미처 반영을 못했는데 여기서 보고 넘어가죠. 밴드 송행김 에듀케이션 이 네이버 밴드 통해서 지금 아마 대부분들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가입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아까 제가 공지를 하나 좀 올렸어요. 그래서 요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게 진행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 설날 특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날 1회 특강 자소서 진행되는 특강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강대마이백에서 진행을 합니다. 요 연락처로 예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비 고3 입장에서 혹은 예비 고2 입장에서 올해부터 자기소개서 양식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공통 문항들을 한번 써보는 그럼으로써 이제 다음 학기를 좀 준비하는 그런 수업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몇 가지 광고를 드렸고요. 그동안에 채팅창에 뭔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이걸 중심으로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일단 낯서신 것들이 있어서 자 그러면 영은 우리 좀 답변을 시작하죠. IS와 PSI의 차이를 다시 물어보셨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거죠? 일단 IS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고요. PSR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도 물론 있지만 정치에 조금 집중된 정치 외교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 이제 국제학이라 그러면 좀 보통 대부분의 학부에서는 아직 경험을 못한 경우가 많아서 혹시 뭐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까 일단
정치 외교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정외과가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텐데 국제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여태까지 왔던 그 국제 정세에 대한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국제 이런 관계에 것들. 대한 얘기들 그리고 정치에 대한 얘기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 이제 국제 사회에서 글로벌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그러한 관계를 보는 전공입니다. 네, 저는 아쉽게 연세대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이제 외교학과를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치 외교학은 정치 외교학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과나 학교에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경우에는 정치학 쪽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치학 쪽이 한 6, 외교학 쪽이 4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국제화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요 IR 쪽이 좀 더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커리큘럼 플러스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정치 이런 식으로 지역학이라는 학문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차별성 이쪽으로 국제학과 지역학 그다음에 정치외교학 이런 식으로 정치외교학은 그냥 전통적인 의미 정외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영어 자소서 준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셨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국제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대학 에세이를 여름방학부터 굉장히 여러 편을 써서 솔직히 말해서 연대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한 8월쯤, 7, 8월쯤 이제 여름방학에 급하게 써서 낸 경우였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이제 8월 달쯤 이게 했어요. 언더우드 자소서는 단순히 영어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질문도 이제 그런 국내 대학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그 해외 대학 에세이랑 좀 비슷해요? 퀘스천이나 이런 형식이? 해외 대학 이제 커먼앱이라고 다 공통된 문항으로 써서 내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질문들이랑 다 똑같아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내라고 하는 에세이의 그런 시스템이 음, 1번부터 몇 번까지의 문항들 중에서 하나를 음, 골라서 내라라는 문제를 내는데 그게 음. 지금 해외 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커먼앱에 있는 질문 문항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해외 대학 준비하면서 연세대학교 자소서 준비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1번의 그 5가지 선택 선지가 동일하다 거의. 네, 어, 거의 2번은 완전 좀 달라요? 똑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약간 국내 대학 성향이 조금 포함돼서 이제 학업적인 거를 그렇죠. 물어보는 지원 동기랑 문항이에요. 계획 물어보잖아요. 네, 이거 내가 공부한 거를 이제 내 학업 역량을 뽐낼 수 있는 게 2번 문항이라면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해외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스토리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얼만큼 집중된 활동을 했는지 하나의 길로 이렇게 쭉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인 음? 것 같아요. 1번은 완전히 동일하군요. 나는 그냥 비슷하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좋은 평점 받기 어렵습니까? 이게 요번 코로나라서 재난학기라고 다 절대평가로 돌렸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조금 부작용이 있었던 게 CC 같은 경우에 제 커먼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학점을 짜게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음, 상대평가인 게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 80점을 잘 주시거나 아니면 70점, 60점도 주시는데 그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받으면 C나 B가 나오지만 상대평가를 받으면은 A도 받을 수 있기 이거 받을 수 때문에 있으니까. 네. 학점 받기가 그렇게 컴플레인들이 어렵진 않아요. 없어요? 요새 학점 컴플레인 엄청 심하던데? 굉장히 심했어요. 1학기 때 이제 뭐 제대로 심지어 저희는 시험을 볼 때 줌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네.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굉장히 많았어서 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컴플레인도 많았고 그래서 재난학기가 인정이 돼서 1학기 때는 이제 학점 지우개라고 음. 잘 못 본 과목을 지워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2학기는 좀 안정됐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안 주시나 봐요. 그리고 이거 뭐 질문이 아니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은 학생은 외고는 아니고요. 예, 전사고의 국제 계열 학생이라는 걸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D가 특기자 전형인데서 하스보다 이제 높게 나온다. UD는 신촌하스는 송도의 이미지도 관련이 있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 전형이 특기자 전형인데도 그러니까 내신이 더 좋은 친구들이 가더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음,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생각해 보거나 뭐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나요?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하스가 내신이 더 높았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저희 연도에는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학생 작년에는 이제 특기자에서 UD도 있고 하스도 있었죠. UD도 있고 하스도 있었는데 네. 이제 보통은 사실은 컷 자체는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보통 UD 쪽이 더 학생들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려지는 건 좀 높게 나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리를 하면 특기자일 때는 사실은 컷 자체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추합까지 보면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21학번부터는 지금 뭐 결과가 완전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하스가 조금 더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도 가긴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선호도의 문제이지 그 어떤 전형의 문제라든가 전공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UD의 경우 공인영어 성적을 안 봤지만 탭스나 토플 점수가 있으면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올해 이제 작년 21학번부터죠. 21학번부터는 아예 그 전형 요강에 이 점수를 안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 본인 이 지원할 때 자소서에 뭐 영어 점수 같은 거 언급했어요? 저는 점수는 하나도 안 넣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점수를 언급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실제로 성적표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점수 자체가 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고생이긴 하나 순수 국내파로 영어가 더 편한 정도의 실력은 아닌데 입학 준비가 가능할까? 입학 준비라는 거는 이게 지금 입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입학 후를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입학 후에는 어떨 것 같아요, 영은 학생? 외고생이긴 한데 뭐 영어보다 그래도 한국어가 편하다. 친구들 보면 적응하던가요? 어, 사실 영어가 더 외국어가 편한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영어가 편하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정말 이콘 같은 경우는 전공 가서 오히려 조금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이지 영어가 더 편하다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수 국내파여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점을 이제 국내 학생 위주로 이제 잘 주시는 교수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들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입시라고 저한테 하신 거 지금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두 개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아까 자소서 얘기는 했고 면접도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언더우드는 아, 네. 영어 제시문에 영어 면접. 그러면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접 때에 있어서는 솔직히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큰 것 같기도 한 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신보다 이제 영어 실력으로 뚫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특수 케이스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신이 좋으면 이제 영어 면접에 조금 부진하더라도 음, 어느 정도 평균 정도로만 답변을 하면은 안정권이라는 소리도 듣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이제 막 영어가 굉장히 자신이 있어서 영어 면접에서 음, 좀 선방을 친 경우는 이제 그걸로도 충분한 큰 메리트를 안고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랑 영은 학생은 저랑 면접부터 제가 봤었는데, 네, 이제 뭐 영어 면접이나 한 거면 면접은 굉장히 잘 하는 학생이었고요. 근데 대체로 이제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보통 면접에서의 변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면접에서 뒤집는다. 이건 이제 언더우드 전문으로 하는 면접 선생님들이 많이 주장하시는 거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무난히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영어를 되게 이렇게 더듬더듬하는 학생들도 붙거든요.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내용만 잘 말을 하면 그래서 컨텐츠가 중요하지 이렇게 뭐 활발하게 그런 표현력이나 발표력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이제 내용적인 면이나 서류적인 면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온 그 질문이 있는데 이것도 답해도 그거는 되나요? 저기 공개적으로? 네, 그분의 프라이버시만 지키면서 해주시면 아, 네, 뭐가 왔어요? 해외 대학 안 가고 연대 UD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셨더라고요. 답변 좀 본인이 결정하면 되겠네요. 본인 프라이버시랑. 저는 해외 대학을 같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해외 대학을 같이 준비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3학년 들어서면서부터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이제 해외 대학을 정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그리고 학비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저는 어쨌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오히려 큰 그런 입학 비용, 등록금을 내면서까지 굳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비슷한 과정을 지금 커리큘럼을 지니고 있는 연대 언더우드를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출국도 못할 뻔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국제 계열 쪽 학생들이 뭐 이렇게 영어 학점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부모님들이 막상 이제 고등학교 갈 때는 해외를 생각하셨다가 고3 올라갈 때쯤 마음이 변하시는 경우들 좀 있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되게 이거 답변이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면 면접에서 선방할 정도의 영어 실력일까요? 답변 되게 어려운데.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국제 계열 학생들 중에 그 언더우드를 서류가 통과됐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면접을 정말 망해서 떨어진 것 같아라고 말하는 친구들.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 친구도 있어요. 별로 없었어요. 면접에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면접을 잘했는데 이제 내신이 약간 발목을 잡아서 떨어진 경우는 봤어도 네, 제 주변에는 영어를 그냥 다들 무난하게 평균치를 하기 때문에 엄청 선방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희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고 이건 학생일까요? 동아리를 왜 못했냐고 물어보는데요. UIC도 신촌 동아리 많이 가입하는 분위기인가요? 일단은 보편적으로 1학년 학생들은 송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송도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기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저희 20학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번 선배님들도 이제 1학년 때는 송도에서 하는 동아리들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2학년 와서 신촌 중앙 동아리에 가입을 하시는 편인데 저는 일단 송도에서도 못했고요. 신촌 가서도 할 수 있을까요? 공학번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식부터 네, 못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입학식도 못했고 그렇죠. 다음에 이 질문을 좀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제고의 경우는 계신 거? 이건 아마 이제 뭐 다시 좀 질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서 혹시 또 영은 뭐 개인적으로 또 질문 들어온 건 없어요? 네네. 채팅창으로 아직 들어온 건 없다. 남녀 비율 남녀 비율 궁금하다는 있었구나. 남녀 비율? 여자 학부들이 상대적으로 정말 많습니다. 음, 일단 문과 LSBT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콘과 IS, PSR, CLC 이 언더원드 국제학부 자체는 여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뭐 거의 외고 수준이에요? 외고는 보통 여학생이 2배 이상이잖아요, 남학생보다. 네, 거의 2배 이상이에요. 저희 반이 그거잖아요. 12반 중에서 한 반, 제가 1반이거든요. 네. 저희 40명 중에 남학우가 4명이에요. 되게 좋구나. 군대 가면 이제 남학생들 보기 힘들겠네. 그죠.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여학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네요. 저도 뭐 매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UIC 진학 학생들을 케어를 하게 되는데 네, 거의 그러고 보니까 거의 한 80%는 여학생인 것 같네요. 그죠. 그렇고 답변이셨고 이 내신 컷이 아마 언더우드 내신 컷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특기자는 사실은 내신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해당 고등학교에 따라서 많이 좀 이게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보통 일반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점 초반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는데 여기 뭐 이제 전국 자사고 같은 경우는 뭐 4점대 초반 혹은 중반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뭐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후반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좀 힘들어질 것 같고 네, 영어 학생이 웃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일단은 뭐 입시 관련된 거는 제가 오늘도 그렇고 다음에 답변을 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언더우드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궁금한 점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겨울 계절 수업까지도 다 온라인으로 한 것 같던데. 맞아요. 이제 여름에도 그랬고 겨울에도 그렇고 다 이제
비대면인 것 같습니다. 수업료도 비싼데 온라인 수업을 했군요. 그렇죠. 그게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교수님들이 이제 직접 봐야지 소규모인 게 훨씬 이득일 텐데. 그 뭐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건 했어요? 이제 제가 안 갔어요. 아, 원래 정모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응? 골절이 못 있어서. 갔었어요. 아, 네. 그 그래서 본인은 신입생으로 참석은 못 해봤고. 네. 지금 이제 선배로서는 그리고 선배로 지금 21학번들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마 비대면 줌으로 누군가가 계획하고 있다는데 저는 음, 잘 모르겠어요. 아싸의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인싸보다는. 네, 그렇군요. 네, 뭐 또 다른 질문들 없으신가요? 혹시 그 1년 지금 다녀봤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정말 비슷하다는 점,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 점은 음. 코로나라서 대학 생활 자체를 못 즐겨본 것. 음, 그거고 생각했던 거랑 비슷했던 점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해외 대학교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음, 네,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음, 부분 예를 들어서 원어민 교수님들이 수업하시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 중에서 하버드에 진학한 친구가 있는데 마이클 샌델의 교수에 직감을 듣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는 방식과 지금 저희 교수님이 하는 방식이 막 그렇게 다르다는 느낌을 못 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교수님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방식대로 수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반면에 국내 교수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어로 네. 수업하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좀 정형화되어 있고 시험 출제도 비슷한 걸로 계속 내시는 그런 것들은 한국 고등학교랑 별로 다르다는 느낌은 못 들었습니다. 혹시 뭐 이 주변에서 들어와 보니까 영어가 힘들어서 수업을 듣거나 뭐 에세이를 써 이런 게 힘들어서 뭐 대학에 와서도 학원을 다니거나 뭐 사교육을 받는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지금 요즘 제 친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경제 수학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권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수능을 안 쳐서 모르겠지만 일반 문과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 2 과정이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경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을 중간 범위 그리고 선형대 수학을 기말 범위를 이렇게 그 교수님이 스파르타식으로 막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2학기에 들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이들이 다 드롭을 하고 철회를 하고 이제 방학 동안 공부를 해서 선수학습을 해서 다시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UD 영어가 같은 아니고 수학에 경우에는 문제가 네. 생겼군요. 맞아요. UD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강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학원을 듣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보통 강의들도 독학으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원서만 읽으면은 기본 개념 같은 것들은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ILCD나 LSBT 같은 이과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공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 방금 들어온 질문은 QRM 그 음. ISSD 중에 QRM인데 여기는 이게 한국말로 하면 뭐 계량 위험 관리 그렇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것도 경제학사가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음, 근데 QRM은 제 친구들 중에서 QRM 전공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경제랑 대부분 똑같은 이제 필수 전공 과목들은 들어야 되고 거기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코딩이나 통계 쪽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인트로 투 QRM 입문 과목을 들을 때 그거 하더라고요. 코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를 공대식으로 배운다 해서 QRM이라고. 그런 이건 저희가 다음 주에 하스를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다음 주에나 다음 달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했던 활동들을 이렇게 좀 맞춰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UD 이콘이나
ISS 하스의 이제 QRM이랑 크게 다르게 보진 않고 보통은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뭐 다른 대학의 통계학과나 응용 통계 이쪽으로 보통 비교과가 맞춰져 있는 친구들이 좀 더 QRM 쪽을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다른 질문들이 없으시면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다양한 프로그램은 여기 제 연락처 있으니까 이쪽으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오프라인 설명회면 수고한 영은 학생에 큰 박수를 쳐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좀 불가능해서 어쨌든 우리 영은 학생 고마웠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음에 다른 설명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했고요. 우리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